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얼마 전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쯤 성적표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고3 수험생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노동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둘 노동법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나이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7세라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만 18세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19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PC방, 호프집, 만화방, 노래방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도 궁금하시겠죠?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 내년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아직 10,000원까지는 달하지 못했지만 올라가고 있죠. 자,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만약 아르바이트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휴게 시간을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기본 노동법이었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백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하고요. 두 번째 겨울을 맞았는데요. 올 겨울은 정말 무사히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요즘 어떠십니까? 네, 이제 겨울로 아무래도 접어들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건강 관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대면 모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으로도. 그래서 빨리 예전의 모습들을 잘 회복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저희가 접어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일상이 회복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쌓였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도 없어지고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도 센터장님하고요.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실패하고 나이 50이 된 지금껏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상당히 힘들었죠. 다행히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 마음을 추스렸지만 직장 생활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 이후론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두 분이 같은 해에 돌아가시면서 그 상실감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겐 세상의 기둥 같은 존재였는데 어머니의 부재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두려웠지만 그나마 편안한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도 요즘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술자리를 할 때 저를 늦은 시간에 항상 호출을 합니다. 특별히 일이 없는 제가 혼자 집에 있다 보니 갑자기 호출을 당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술값은 제가 내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술값으로 지출한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을 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재산을 상속받아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제게 현금을 빌려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고 갚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거절하지도 못하고 매번 돈을 건네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많고요. 제 상황을 형제들에게도 털어놓기 힘듭니다. 제 스스로 지금의 재산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시지 못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또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결단을 못 내리는 분들이 좀 종종 있으시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사연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용을 당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고 나니까 살해자분에게 재산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노골적으로 예, 뭐 네. 이 살해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뭔가 이제 내가 스스로 잘 결정을 못 하니까 뭐 간접적인 뭔가 조치,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살해자분 같은 경우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본인 소유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일이 없으니 사업을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권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니까 담보 제공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쵸. 이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분도 살해자분도 5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금전재산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노후 자금으로도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성격상 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탁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애들도 이렇게 보면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절제를 못하니까 네. 그 금고 같은 걸 사가지고요. 스스로. 잠궈놓고 네네. 예, 못하게 하게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네. 신탁을 아예 설정을 해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금고를 만들어 놓고 네. 다른 이제 채권 뭐 관계에서도 강제 집행이 금지가 되니까 그 본인에게 닥칠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금전 재산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천만 원에 이제 뭐 진짜 술값도 계산을 해드릴 정도니까. 좀 부럽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전 재산이 크다면 그 큰 규모의 재산은 아예 그 금고와 같은 신탁 설정을 해놓고 네. 매월 적정 수준의 본인의 생활비만 지급되도록 이렇게 관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본인 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 생활비 외에 이제 자금들은 뭐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이제 동의를 좀 받는다든지 해서 서로 협조를 좀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건을 정해서 하면 미리 이제 형이나 누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까? 네네. 이제 혼자 결정하기가 이분은 굉장히 좀 어렵고 성격이 이제 유약하다 보니까 네. 가족 중에 한 분 혹은 뭐 여러 가족분들하고 같이 그 절차에 대해서 상의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제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정을 해 놓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또 이제 제 경험으로도 보면 살해자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죠. 네네. 그렇지만 앞으로 노후 자금을 잘 지켜야 되니 서로 조금 가족들이 같이 나서서 이 홀로 살고 있는 이 동생 가족들을 좀 염려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 네. 기꺼이 형제들도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저희 이제 사연을 보니까 형제들에게 털어놓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조금 이런 본인의 고민 이런 부분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제3자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네네. 이렇게 좀 밝히는 게 좋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놓으면 형제분들도 본인들이 좀 안심되는 면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면 자기들한테 손 벌릴까 또 그렇죠. 걱정이잖아요. 또 예, 나중에 내가 또 부담을 가져야 될 수도 있고 뭐를 이렇게 남모르게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참고로 또 한 가지 제언을 해드리자면 네. 재산을 잘 지키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제 특정 후견인의 그 내용도 네. 같이 좀 지정을 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후견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행위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네. 뭐 기간을 정한다든지 뭐 일정한 범위를 정해가지고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살해자분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또 압박도 당해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거세진다면 아까 말씀 나눴던 뭐 형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특정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자금 관리를 결정을 해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후견 지정은 어디다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이제 후견은 이제 법원에 본인이 이제 지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뭐 이제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대로 정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뭐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법원에 특정 후견인의 업무 신청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재산 관리 범위, 네.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네. 뭐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뭐 형제를 특정한 후견인으로 정해 놓는다면 네. 훨씬 업무를 같이 이야기하기가 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유난히 재산 관리, 경제적인 판단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뵈면은 가끔 이런 자녀들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을 뵙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탁 설정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후견인도 정해 놓으면 본인 재산 관리라든지 의사 결정에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신탁 설정을 하면서 사후 수익자도 지정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약도 좀 결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더 도와주는 형제에게 뭐 나중에 이제 분배가 되도록 한다든지 네. 뭐 그게 조금 이제 뭐 싫다면 본인의 학교라든지 기부단체 네. 이런 것들에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연상으로 보면 이제 자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셔서요. 네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사후 수익자를 지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세한 상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